퍼즐을 한번 맞춰보자. 난 초반에 7, 8개 내가 할 수 있는 추리를 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고, 시내갈비에서 지워달라는 영상이 있었고, 하면 되겠지가 나를 구독해고, 박주현 변호사가 날 구독해고, 메롱랜드가 날 구독해고, 고알과 변호사 사이를 영화 내부자들 패러디했고, 변호사가 날 고소해고, 시방새가 날 고소해고, 뒤따라 많은 유튜버들이 나의 영상을 다운받아서 참조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에 추론을 못해서 영상을 올려고, 그날 같이 있던 동석자 여자친구는 경찰이 왜 조사하러 안 부르냐고 댓글을 남긴 후 실종되고, 관련된 중앙대 12명의 학생이 휴학했고 장례식에는 오지 않았고,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윗대가리와 변호사는 친한 사이이고, 윗대가리는 중국인과 조선족이 많이 사는 안산에서 개연을 했고, 집새끼들은 손정민 조사할 마음은 오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변호사 개새끼들은 어마무시한 백을 바탕으로 조선족들이나 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선처 메일을 보내면 용서해 줄 테니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한 덕분에 댓글 단 사람을 알 길이 없었는데, 순진하게 선처 메일에 개인정보를 친절히 써서 보낸 사람들은 합의금을 내야 하는 위기에 처해졌다. 그리고 언론들은 변호사 편에 서서 선처 메일 보내라고 광고를 쳐해놓고 이제 와서는 선처 메일 합의금 논란이라며 방송한다. 난 분명 널리 퍼뜨려달라고, 쫄려서 선처 메일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경고성 영상을 1, 2전에 만들었는데 많이들 보지 못했나 보네. 시내갈비는 고소 예고는 했지만 고소를 한 건지 만 건지는 알 길이 없다. 나만 고소 때린 건 아니겠지? 내가 만든 영상의 클래스건이 뭐지? 씨부랄,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호주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 워킹홀리데이를 온 남자애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 1,000만 원을 환전하려고 웹사이트를 보던 중 싸게 환전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더군다나 전화를 건 사람이 한국 여자였겠지? 월매나 안심을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나갔겠어. 바로 같은 처지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온 황상현이라는 한국 남자애가 환전을 해주겠다고 차에 태운 뒤 본인이 잠시 머물렀던 한국인들만 사는 쉐어하우스 빈집에서 1,000만 원을 빼앗고 마당에 안매장했지. 시체를 묻을 당시에는 빈집이었지만 호주의 모든 집들은 같은 루틴으로 관리가 되니까 당연 금방 뽀록 나지. 한국인들 워킹홀리데이 애들만 살던 집이었으니까 처음 잡혔을 때는 뭐 인종차별이 뭐니 개지를 떨다가 지금은 무기징역으로 호주 감옥에 있지.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우리들끼리는 환전비 5만 원 아끼려다가 죽었다고 했거든. 이 살인자 놈의 생각은 금방 호주를 떠나 한국에 갈 거였으니까 완전 범죄를 꿈꿨겠지. 외국에 나와서 한국 사람을 조심하자는 말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외국 와서 사기, 살해당할 위험은 한국인한테 당할 확률이 커. 영어가 100% 편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한국 사람들과 놀고 함께 살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기도 하고 눈 맞아서 같이 동거도 하기도 해.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만약 친해져서 동거래도 하게 되면 사기 맞을 확률은 당연히 한국 사람에게서 당하겠지. 외국에 한국 사람이 사기꾼이 많아서로 하기보다는 그냥 그들끼리의 리그야. 이걸 그대로 한국에서의 이민자들 혹은 잠시 돈 벌러 온 외국 노동자들은 누가 해당될까를 생각하면 답 나오지. 그런 사람들이 돈만 주면 살인, 사기, 보이스피싱, 정치적 댓글 알바를 해. 어차피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으니까 말이지. 호주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잘 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공무원, 의사, 변호사, 경찰, 방송, 정치, 언론 쪽으로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알게 모르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은데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쁜 호주에 대한 루머 같은 거는 젊은 애들이 그냥 호주 밑바닥 생활, 자신의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서의 경험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정보가 다이고 중상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가는 게 아닐 테니까. 호주에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처음에 주로 하는 일은 청소, 어린이집, 양로원, 식당, 공장, 농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대부분 아시아계 사람들이지.
있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베트남 등등. 이런 직업들의 매니저, 최고 대빵은 호주 애들이지만 나머지는 다 이민자들을 쓰고 호주 애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은 아니야. 한국에선 누가 이민자일까? 당연 중국, 조선족,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등등이 차지하고 있을 거잖아.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메꾸고 있지. 어쩔 수 없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야. 호주도 동네 하나가 그냥 중국인 동네가 있어. 한국의 대림동 두세 배에 달하는 면적 정도? 가면 간판 모두가 중국어. 식당 안은 온통 빨강빨강이야. 돌아다니는 인간들도 80% 중국인. 영어보다는 중국말이 제일 많이 들려. 그렇지만 굉장히 안전해. 함부로 칼 사용하거나 큰소리 내고 싸우면 경찰이 그대로 수갑쳐서 깜빵가. 경찰이 왔는데 난리 부르스친다. 그대로 총발사. 가만히 있어야 해. 살려면. 난 호주에서 굳이 따지자면 보수에 가까워. 호주에 와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인 감성들이 있어. 커피 체인점보다는 개인 카페마다 특색 있는 그들만의 색깔이 있고 체인점의 정형화된 인테리어는 그들은 좋아하지 않아. 한국인들이 졸라 좋아서 미치고 환장하는 스타벅스도 여기서는 그다지 인기 있지 않아. 그냥 유명한 체인점이라니까 호기심에 한 번쯤 가보는 정도지 허구한 날 가게 되는 카페는 아니지. 난 딱 한 번 가봤고 무슨 돗대기 시장 같아서 싫어하고 호주인들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한국은 전쟁을 겪어서 모든 건물이 폭파가 돼서 오래된 건물들이 없지만 호주의 건물들은 기본 100년, 200년 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건축 양식들이 보존의 가치가 굉장히 커서 개인 자산이라 해도 절대 함부로 부수고 새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진보가 되려면 경제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이 뒤따라야 하고 수많은 자금력을 동원해야만 하고 외국에서의 투자와 문화도 많이 받아들여야 경제 지표를 올릴 수 있어. 그 과정에서 중국 자금을 배제하고 성장시킬 수는 없지. 그래서 난 보수일 수밖에 없어. 호주의 아날로그인 감성을 누군가가 개발하겠다고 다 밀어버릴까봐. 한국처럼 흑백 논리가 강한 나라도 없어. 전쟁이 끝난 지 무려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빨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냥 한국에는 정치권에서 일과 이밖에 없는 나라가 됐어. 이제 막 성인이 된 당신이 어딘가에서 논리적으로 아주 잘 쓰여진 진보에 대한 혹은 보수에 대한 글을 접하게 된다면 너는 갑자기 무식한 놈이 신념이 생기면 무섭다는 말처럼 이상하게 세뇌가 돼서 진보라고 하면 왠지 내가 마치 정의 편에 선 것 같고 의식 있고 깨어있는 척 하느라고 다른 것을 못 보고 보수라고 하면 죽은 박정희 대통령을 신격화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잖아. 당신이 만약 보수라면 가만히 생각해봐. 혹시 내가 박정희 때 나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지 아닌지 그때 힘겨웠던 삶이 그리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때 당시 젊고 싱싱했던 당신 자신을 그리워하는 거잖아.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해. 선동하면 선동당해지던 7, 80세 노인분들이 점점 삶을 다해서 사라지고 있잖아.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민들 싸움을 붙여놓고 지네들이 뭔가를 하려면 노인들을 대체할 선동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중국인 조선족 댓글 알바들이겠지. 조선족들의 특징은 한자를 잘 쓰고 유튜버 채널에 한자 들어가 있으면 거의 90%는 조선족이라고 보면 돼. 한글을 잘 못 쓰는 조선족이 의외로 많아서 문장 자체가 우리가 주로 쓰는 문장이 아닐 때가 많고 우리는 입에 담기 힘든 단어들 있잖아. 대통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저급한 단어들. 그걸 조선족이 쓴단 말이야. 어차피 지네들도 쓰면서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쓰는 애들도 많고 번역기 돌려서 댓글 다는 애들도 많지. 한국 사람들끼리 편갈라가며 분열하면 제일 기뻐하는 인간들이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들이야. 한국 영주권 받으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면서부터는 자신들이 조선족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 국적이 당당하면 왜 숨길까? 본인들도 조선족이 한국에서 벌인 나쁜 짓들을 알고 있는 거라서 창피한 거지.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서 국적을 일본으로 말하진 않잖아? 암튼 한국은 편가르기가 너무너무 과해. 외국은 정치 성향이 달라도 자기 정치적 성향을 남한테 절대 강요하지 않아. 이건 마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도 같이 싫어해 줄래?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너도 같이 좋아해줘야 돼 하고 남한테 강요하는 존나 이기적인 행동인 거고 유치 짬뽕인 거지. 기독교 믿는 사람이 남의 종교의 존중 따위는 필요 없고 불교 믿는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내가 믿는 걸 존중받으려면 남들이 믿는 것도 존중하고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냥 상대편을 존중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이지. 호주 투표 용지는 거의 1m가 넘어. 한국처럼 코딱지만한 용지에 1 아니면 2번 이렇게 찍게 되어 있지는 않아.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지로라고 편갈라가며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 중국인 조선족들의 쪽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게 빠르겠다. 시스템적으로 경찰을 바꿔야 돼. 앞으로 돈 있는 놈들은 무조건 살인해도 무죄라니까. 돈 없는 놈들은 누구 한번 째려봤다고 감옥에 가는 세상에 살지도 몰라. 돈이면 다 무마가 되는 세상이 되면 중국인 조선족들이 정치권을 장악한다면 과연 여당이든 야당이든 투표를 할 때 사람을 잘 보란 말이야. 혹시 출마하는 놈이 중국에서 유학을 해서 몸 뼛속까지 중화사상을 품은 놈인지 아닌지.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야. 나의 개똥철학은 여기까지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뭔가는 알아서 스스로 정리하면 되겠지?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더라고. 나의 영상을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채널에 그대로 올려도 되냐고. 이럴 경우 유튜브는 나의 영상을 누군가 썼다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나한테 물어봐. 내가 그 사람에게 저작권 신고를 해버리면 채널은 날라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뭘 다운받았는지 그리고 뭘 편집해서 더하기 빼기를 했는지를 다 알지. 나중에 광고를 심사받는 과정에서 재사용 콘텐츠라고 해서 수익화를 하지 못해. 그동안 올렸던 영상을 다 삭제하던지 채널을 새로 파서 새로 시작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결국엔 돈이야. 대형 언론사들 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그만 언론사들의 시초가 뭐냐면 유튜브에서 파생된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니며 영상을 찍고 좋아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더니 대박이 나면서 조그마한 언론사까지 거머쥐게 된 사례는 엄청나게 많아. 너네들이 알만한 조그마한 언론사가 다 그렇게 시작했어.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엄청난 수익과 대형 유튜버로 거듭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한국에서 이슈가 하나 터지면 너도 나도 덤벼들어서 대박을 치면 대부분 한국 사람만 돈 버는 줄 알잖아. 아니, 한국 이슈가 터지면 한국 사람들의 쏠림 현상으로 중국, 조선족, 태국, 베트남 애들이 달려들어. 요즘 번역기 시스템 좋잖아? 말은 한국말 갖다가 쓰고 화면은 베트남 혹은 태국 사람들 아무나 대입시켜서 하는 애들 말이야. 구글에서 달러로 받으니까 태국, 조선족, 베트남 애들이 환전을 하면 잘 모르겠지만 한국 이슈 한 방에 집 한 채씩 장만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건 그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사실이지. 한국 이슈 가지고 빌딩 한 채 장만한 애들도 있다니까. 아이러니하지? 이런 거지 같은 채널을 밀어내려면 한국 사람 개개인이 나서서 유튜브를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야당 여당의 단 두 개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소리가 나가 이 말이야. 그리고 난 전에 말했어. 변희재 좋아한다고.